안녕하세요. 수박겉 학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사는 사마천의 사기, 그 중에서도 조상국세가입니다. 격렬한 전쟁터를 누비던 장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의 정치가로 변신한 남자, 한나라의 재상조참. 그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국가 경영의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창업과 수성이라는 국가 발전의 두 단계, 그리고 평생의 라이벌 소아와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네 파트로 나뉩니다. 먼저 1부에서는 지방의 말단 관리에서 한나라의 기둥이 된 조참의 생애와 소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2부에서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소규조수 원칙과 술 마시는 재상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3부에서는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흥미로운 고사성어들을 알아보고 마지막 4부에서는 사마천이 왜 조참을 그토록 높게 평가했는지 그 역사적 비전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1부 삼국조참의 생애와 유산부터 시작해볼까요? 전장의 맹장에서 제국의 수호자로 거듭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조참의 시작은 그리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진나라 말기, 그는 폐연이라는 곳에서 감옥을 관리하는 옥연이라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재밌는 건 당시 그의 직속 상관이 바로 훗날 한나라의 개국 공신이 되는 소아라는 점이죠. 두 사람은 법률과 행정을 다루던 동료로서 훗날 황제가 되는 유방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조참은 붓 대신 칼을 들고 유방의 봉기에 합류하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전장에 나선 조참은 행정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무시무시한 맹장으로 돌변합니다. 사마천은 그의 전공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했는데요. 조참은 무려 2개의 제후국을 무너뜨리고 122개의 현을 평정했습니다. 온몸에 70여 군데나 상처를 입었다고 하니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의 무공은 당대 최고라 불리던 한신에 버금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 튀기는 전장을 누비던 그가 왜 정작 정치를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그건 역설적이게도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본 파괴와 사륙을 통해 전쟁 직후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영웅적인 개혁이나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휴식이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의 평화주의 철학은 책상머리가 아닌 바로 전쟁터 한복판에서 싹텄던 것이죠. 다음은 조참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소아입니다. 미천한 시절엔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한나라가 건국되고 공을 따지는 논공 행상을 하면서 둘 사이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직접 칼을 들고 피를 흘린 조참 같은 무장 세력과 후방에서 보급과 행정을 챙긴 소아 같은 행정가 세력의 자존심 대결이었죠. 이때 황제 유방이 내린 판결이 아주 유명합니다. 유방은 전장에서 싸운 장수들을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에 소아를 그 사냥개를 부리는 사냥꾼에 비유하며 소아를 1등 공신으로 지정해버립니다. 조참 입장에선 내가 사냥개냐? 하고 억울할 법도 했겠지만 이는 한나라가 이제 무력보다는 법치와 안정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앙금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전은 소아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납니다. 병석에 누운 소아에게 해제 황제가 찾아와 후임자를 묻자 소아는 주저없이 평생의 라이벌 조참을 추천합니다. 폐하께서 적임자를 얻으셨으니 신은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평생을 경쟁했지만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접어두고 자신이 만든 시스템을 가장 잘 지킬 사람이 조참임을 알아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사로운 감정을 초월한 진정한 프로들의 승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2부 소규조수 원칙과 무위의 통치술로 넘어갑니다. 조참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최고의 정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배경에는 당시 유행했던 황로 사상이 있습니다. 진나라의 가혹한 법치에 질린 사람들은 도가의 무위 사상에 주목했습니다. 군주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는다는 청정무위. 이것이 바로 조참 통치 철학의 핵심 베이스였습니다.
사실 무위는 조참의 취향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이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나라의 국가는 텅 비었고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거든요. 새로운 정책을 펼칠 돈도 힘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 뭔가를 하려고 들쑤시는 건 오히려 독이 되죠. 조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택한 겁니다. 삼국 재상이 된 조참의 행보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밤낮으로 술만 마시고 나란 일을 의논하러 온 관리들에게도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들어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 이를 걱정하는 아들을 매질해서 쫓아내기까지 했죠. 과연 이게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을까요? 결국 참다 못한 젊은 황제 해제가 조참을 불러 따집니다. 이때 오고 간 대화가 압권입니다. 조참이 묻습니다. 폐하, 선대 황제이신 유방과 비교하면 누가 더 현명하십니까? 해제가 답하죠.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따라가겠소? 조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저와 소하승상 중엔 누가 더 낫습니까? 해제가 말합니다. 그대가 소하보단 못한 것 같소. 그러자 조참이 정답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선대와 소하가 이미 천하를 평정하고 완벽한 법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모자란 저희는 그저 그걸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더 보태겠습니까? 이 대화는 조참 정치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창업자가 만든 시스템을 절대적인 것으로 격상시켜 왕조의 정통성을 세우고 궁궐의 파벌 싸움이 국가 행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는 사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동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실권자는 무시무시한 여우였습니다. 야망 있는 척, 똑똑한 척 하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살벌한 상황이었죠. 조참은 술꾼을 연기하며 자신은 정치적 야심이 없는 무해한 존재임을 증명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지키고 나라의 안정도 지키는 고도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3부에서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서 탄생한 고사성어들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의 어원을 찾아 떠나보시죠. 가장 유명한 말, 바로 소규조수입니다. 소하의 법규를 조참이 따른다는 뜻이죠. 보통 전임자의 방식을 답습한다고 비판할 때 쓰기도 하지만 본래 뜻은 훌륭한 시스템을 함부로 고치지 않고 잘 계승하는 지혜를 칭송하는 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다 뒤집어 엎는 요즘 세태에 정말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다음은 언인인수입니다.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르다는 뜻인데요. 조참이 제나라 재상 시절 통치법을 물으러 학자들을 불렀더니 100명이면 100명 다 딴소리를 해서 머리가 아팠다는 일화에서 나왔습니다. 이 복잡함에 질린 조참은 결국 청정무의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를 택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부어 춘추입니다. 춘추가 풍부하다, 즉 앞으로 살 날이 많다, 젊다는 뜻의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당시 제나라 왕이 너무 젊어서 경험이 부족했기에 조참은 왕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복잡한 정책 대신 단순하고 안전한 무위의 통치를 선택했다는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4부입니다. 역사의 심판자 태사공 사마천은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따라가 봅니다. 사마천은 세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조참은 이상적인 후계자. 공을 세우고도 자랑하지 않고 물러설 때를 아는 지혜로운 리더. 소하는 위대한 설계자. 하지만 의심 많은 군주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비극적 영웅. 사마천은 이들을 통해 진정한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사마천은 조참을 현명한 재상이라 극찬합니다. 군사적 공적은 한신 못지않았지만 한신과 달리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위치를 알고 공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백성에게 평화를 준 것이야말로 최고의 공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창업과 수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나라를 세울 때는 소하처럼 과감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영웅이 필요하지만 나라를 지킬 때는 조참처럼 그 시스템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번영은 더 큰 정복이나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조용한 관리에서 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사실 사마천이 이토록 조참을 칭송한 데에는 속내가 있었습니다. 사마천이 살던 시대의 황제, 한무제는 끊임없는 전쟁과 토목공사로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사마천은 조참의 무위와 절약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주군인 한무제의 팽창주의를 우회적으로 하지만 아주 뼈아프게 비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살펴본 조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란을 잠재우는 침묵의 힘, 나보다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의 평안을 최우선으로 두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교과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수박겉 학기가 준비한 조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박겉 학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